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또 이 아침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까지 370번대 공부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380번대 공부를 할 텐데 380번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80번대 해시태그를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난번까지 끝났던 370번대 그 부분에 대한 복수 몇 가지 그냥 한번 확인하고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공부했던 370번대는 지명으로는 어딜까요? 하천의왕 예, 과천과 의왕이죠. 그래서 경기 서남 지역에 해당이 된다 그랬는데 과천과 의왕이 우리 대전하고는 아주 무관하지 않아요. 좀 뭐랄까 좀 관련이 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대전인데 대전과 과천과는 어떤 그런 연관이 있을까요? 70번대라는 예, 거죠. 같은 70번대라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도시들끼리 자매 결연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대전이 이제 870번대고 과천 이왕이 370번대고 그러면 270번대는 어딜까요? 성남. 네, 맞아요. 성남이에요. 그래서 성남도 우리 대전하고 무관하지 않은 그런 그 자매결연의 그런 그 형태를 띠고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를 좀 더 활발하게 또 다양하게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까지는 우리가 과천 의왕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과천 의왕에서 박물관이 두 개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한국 카메라 박물관하고 카메라 저희 박물관하고도 철도박물관. 서사동입니다. 철도박물관, 예. 카메라 박물관, 서사동입니다. 철도박물관이 있었어요. 자, 그럼 카메라 박물관은 몇 번이에요, 번호로? 372번. 예, 372번. 2번. 그, 한국 그 카메라 박물관에 카메라를, 이제 카메라 역사라든지 모든 카메라에 관한 것을 다 거기에 총 집결해 놓은 거죠. 그것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놀러 온 거예요? 소문이 칠레. 어디까지 칠레, 났어요? 칠레. 칠레까지. 맞아요. 칠레까지. 칠레하고 어떤 나라로 기억하세요? 나라가 비다랍니다. 예, 맞아요. 나라가 이게, 그, 동서로는 그 짧은데, 남북으로는 엄청 길은 나라가 바로 칠레죠. 예, 그래서 그 칠레에서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그 한국의 카메라 박물관이 아주 잘 조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관광을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372번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박물관이, 2번. 철도박물관. 379번 철도박물관. 예, 철도박물관이죠. 그래서 그 철도박물관에 이제 우리나라 그 철도, 기관차 뭐 이런 거에 관계된 모든 역사를 거기에 또 담고 있는 거예요. 철도박물관에. 그래서 예전에 증기기관차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그 기관차 철도에 대한 것들을 또 이제 전시해 놓고 또 그런 역사도 보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꿈을 키우고 또 더 나은 그런 그 기술이라든지 더 나은 과학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죠.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배우는 게 이제 역사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간 일을 뭐하러 배우나? 근데 사실은 지나간 일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앞으로 미래의 것도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변화된 양상들을 달리 또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공부를 하는 거죠. 지나간 건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나간 것 속에서 우리가 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곳이 여기 지금 카메라 박물관이나 철도 박물관이나 이런 그 박물관들이 이제 꽤 그 종류마다 있지만 그 박물관의 큰 의미는 그런데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어떤 그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한자로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옛날 것을 갖다가 익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자성어로 한다. 은고지신. 맞아요. 경수쌤 아주 짱입니다. 온고지신이에요. 옛 것을 갖다가 온이라는 게 이제 따뜻하게 데운다 그런 얘기인데 그 따뜻하게 데우는 게 결국에 자꾸 이거 공부해서 익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알아나가는 온고지신,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교육부 공부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다 지나간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앞으로 또 다가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나 그 청소년들이 젊은 어린 그 세대들이 본다면 더욱더 그런 역할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까지 했던 그 과천과 의향에 대한 것을 지금 잠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박물관이 거기 두 개 있었다는 거. 자, 과천 의향에 또 이제 그 뭐지? 견우와 직녀가 간 곳이 있어요. 얘네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서울구치소, 예,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를 갔죠. 서울구치소가 몇 번이에요? 377번. 예, 377번이에요. 우리 대전에서는 견우와 직녀가 어디를 갔을까요? 우리 저기 국 800,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시는데 예, 지금도 말씀하시네요. 대전과학기술대. 예, 예, 맞아요. 대전과학기술대학 그 해천대학이라고 불렸던 그 곳이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크레용 종, 예, 맞아요. 정확히. 타워 카리움이라고 해갖고 타워라는 게 카리움, 탈이죠. 탑. 네, 타워 카리움하면 카리움. 이제 종 모양이 그런 적인데 그런 그 커다란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 안에 악기가 물리는 거죠. 그 종이. 그래서 그 종의 개수가 77개 이렇게 기도 해요. 또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래서 이 카리움으로는 세계 가장 그 큰가 봐요.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다. 그렇게 저도 이거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 제가 대전에 사는데도 해천대에 있는 과학기술대에 있는 그 카리움 종이 그렇게 위대한 것인지 몰랐어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그런 것들이 우리 대전에 있다는 것을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77번까지 이제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80번대, 그러니까 380번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380번대 지역은, 그 지역으로 치자면 어딜까요? 여기, 그건 안 나왔는데, 어, 혹시 그 김연아가 나온 학교 알아요? 고등학교? 수립. 예, 예. 수리고등학교예요. 안양에 수리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군포하고 안양 지역을 공부를 할 거예요. 수리사님. 예, 역시 유니쌤 아주 스포츠는 다 강하십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너무 잘 아세요.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380번대 공부를 하기 위해서 80번에 해당되는 해시태그를 우리가 좀 더 점검해보고 또 이제 각 지역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0번대니까 80번부터 89번까지 해당이 9번까지. 되겠죠. 80에서부터 89번까지. 자, 그럼 80은 이렇게 그냥 80 이렇게 읽었지만 이걸 따로따로 읽으면 80이 되겠죠. 예, 80. 80은 또 뭐로도 읽을 수 있어요? 80. 80으로도 읽을 수 있죠. 예, 이 0을 0으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804. 80이나 80이 들어간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 그 해시태그를 찾으려고. 그래서 80이 들어간 것으로 해보니까 팔형산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팔형산은 어디에 있어요? 고흥, 여기 지금 가로 열고 고흥 써놨죠. 전남 고흥에 있어요. 예, 고흥하면 뭐로 또 생각나세요? 고흥, 나로호 고흥. 발사대가 여기잖아요. 아, 전남 고흥. 예. 거기가 바로 이제 팔형산이 있는 곳이에요. 자, 팔형산은 왜 팔형산이 됐을까요? 그림 8명의 공신들이 8명의 공신들일까요? 봉오리가 그림자가 8개가? 8개, 봉오리가 그림자가 8개가? 8개, 예, 산 봉오리가 8개. 예. 산봉우리가 아니라 예. 예, 그림자 그림자, 영예. 그림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봉우리 8개라고 해도 되겠다. 그 봉우리가 그러니까 그 산봉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렇게 그 전설에 의하면 위양 그 중국의 위양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위양이 와서 이제 세수를 하려고 세수대에 물을 이렇게 보니까 물에 그 산의 모양이 거기에 비친 거예요. 그림자가 이게 지금 그림자 영자잖아요. 그 그림자가 8개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이름을 팔령산이라고 했다고 해요. 이 전남 고흥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팔공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구. 대구, 대구에 있어요. 잠깐만요. 써졌나요? 아이고, 안 써지네. 이렇게. 색깔이 흰색이 그렇구나. 네,
네, 자, 대구에 있는 팔공산 할 때 공자는 요 공자를 써요. 이제 공변될 공이라고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이 대구에 있는 팔공산은 왜 팔공산이 됐어요? 고려, 고려 예, 때 지금 말씀, 공신들이 고구려가 아니고, 고려, 고구려 다음에가 뭐예요? 이제 고려, 이제 삼국시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려가 있죠, 고려. 그 고려가 있고, 그 밑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후백제, 그렇죠, 후백제. 그리고 더 밑으로는 신라, 통일신라가 있겠죠. 통일신라. 그때는 통일신라라고 안 하고 그냥 신라라고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위에는 고려가 있었고, 그리고 밑에는 후백제가 있었고, 그리고 신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라가 이제 나중에 전체를 다 통일을 하지만 이 고려하고 후백제는 싸움이 많죠. 많이 붙어 있어갖고 잘 싸워요. 그래서 고려의 그 왕건하고 후백제 누구하고 싸웠을까요? 별걸 다 묻네요. 저는 견훤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싸우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든, 8명의 그런 장군들, 뭐 이런 병사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그런 공신들이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고려의 공신들이. 그래서 그 8명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뭐랄까, 추념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그 산의 이름을 팔공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하고 후백제의 싸움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 8명의 그런 넋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려 장군 8명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이름을 팔공산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다른 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그런데 이제 그런 연유로 인해서 팔공산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써줄까? 음, 네, 그래서, 팔공산이고요. 이 팔자 떼고 그러면 그냥 공산이잖아요. 예, 공산은 어디예요? 공산 또 어디에 있어요? 인산, 저기 아실만 한데. 공주, 예, 맞아요. 공주에도 있어요. 홍주공사. 네. 아, 맞아. 잘 써. 자, 이제 공산이죠. 그래서 공주에 있는 공산성 있잖아요. 예. 네, 공산들인데 공주에 있는 공산하고 대구에 있는 팔공산하고 쓰기는 같이 써요, 이렇게. 앞에다 이제 8팔자만 더 붙이겠죠? 그런데 공주에 있는 공산은 뭐 이제 거기 무슨 장군들 때문에 세웠을까요? 아니요, 곰, 공주에 있는 공산은 곰산이 변해가지고 공산이 됐어요. 곰산. 공주 하면은 여기 유니즘 제가 음성으로 할게요. 소리가 좀 납니다. 뭐죠? 공주를 다룬 그 한자로 뭐라 그래요? 옹주. 응? 옹주라고도 했는데, 옹주. 비슷하게 갔는데 하나만 더 맞춰야 되는데 한자가 공웅자 쓰고 또 그 다음에 거기도 금강이 있잖아요. 옹, 뭐예요? 옹천. 왜 웅천이에요 진짜. 웅진이죠, 웅진. 웅진. 예, 맞아. 아침에 제가 막 너무 갑자기 이것저것 질문을 드려가지고 웅진이잖아요, 웅진. 나루 진짜 해가지고. 예? 예. 거기. 그래서 우리 저기 대전에서 공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 금강 다리 건너잖아요. 그 앞에 예. 보면은 곰 이렇게 커다랗게 해놨잖아요. 이게 아, 웅진이에요, 웅진. 그래서 공주 하면 상징이 곰이잖아요, 곰. 그래갖고 뭐 하여튼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 있는 공사는 곰산이 변해서 공산이 된 거고 대구에 있는 팔공산은 지금 얘기했던 그런 그 고려하고 후백제하고 싸움에서 그 전사한 8명의 장군을 뜻하는 그런 공이에요. 그때는 진짜 그 공변될 공이 되겠죠, 이게. 자, 그래서 아무튼 팔영, 팔공 이거에 대한 것을 지금 봤어요. 자꾸 소리가 나네요. 어, 그래서 제가 잠시 음성어를 했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0에 대한 거, 80에 대한 거는 지금 봤습니다. 그 다음에 81번. 우리가 81로 읽지만 하나하나씩 읽으면 81이 되겠죠.
예. 그래서 81인데 81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8에 리을을 탈락시키고 파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파일이 지금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이 컴퓨터가 되면서 파일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 같은 게 컴퓨터에서 다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파일이라는 거죠. 파일이 되기 이전에는 비트나 뭐 바이트 뭐 이런 것들로 그 비트나 바이트가 비트가 더 커가지고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더 커져서 킬로바이트 뭐 이렇게 해서 모여진 것이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흩어놓지 않고 이렇게 종류별로 같이 모여놓은 것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도 또 여러 개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어떤 커다란 가방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커다란 가방이 폴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일과 폴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폴더 갖고 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거기다 속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폴더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파일과 폴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숫자 81을 파일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음주, 사건 사고 파일, X 파일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81번. 나중에 지금 이렇게 81번 하면은 파일 이렇게 지금 잘 생각이 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81번 물어보면 그 시대가 뭘까? 막 이렇게 좀 또 익숙하지 않아 그러거든요. 자,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68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유판. 예, 유판. 예. 우리 옥 선생님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기습 질문을 해도 금방 알 수 있어야 돼요. 65번은요? 유고슬라비아. 아니, 유고슬라비아. 그렇죠.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죠. 65에서 65. 유고슬라비아.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나름 지금 잘 생각이 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게 뭐였더라? 분명히 저기 했는데도 이제 해시태그가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81은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2번은요? 따로따로 파리. 81을 읽으면 82. 82를 연음해서 파리, 파리, 8이가 파리. 되겠고요. 예. 파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도시죠. 네. 파리 하면 상징이 뭐예요? 예술의 에펠탑. 도시. 그죠. 에펠탑. 에펠탑 있죠. 여기 지금 에펠탑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좀 작지만. 이 앞에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세느강. 네, 세느강이에요. 세느강. 약한 강이 아니고 세느강이에요. 세느강. 그래서 이 에펠탑이 이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철탑이에요. 그런데 아주 높게 이 탑을 세우면서 그 탑의 정상에 거기가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이 전망대까지 가기 위해서 이 탑을 어떻게 해요? 여기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엘베. 예, 아마 파리 가보셨던 분도 에펠탑 네.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밑에에서 그 엘리베이터 그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스타페펠이 만국 박람회를 파리에서 열면서 그 상징적인 그런 그 랜드마크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 굉장히 파리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고 해요. 파리 하면은 굉장히 예술적인 도시잖아요. 그리고 역사와 막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 이런 철물로 만든 이런 게 들어온다니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받고 막 그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죠. 이걸로 인해서 관광 수입이 진짜 프랑스 파리에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운 거죠. 아무튼 그런 역사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펠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 하면 항상 에펠탑을 떠올려요. 자, 그래서 82. 예. 우리나라에도 82번이 지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나라? 82번. 82번. 82번이니까 어딜까요? 지역이. 강남. 그죠? 서울의 양천구. 강남이에요. 강남, 맞다. 예, 예. 강남의 양천구에 파리공원이 있어요. 파리공원. 이름이 파리공원이에요. 거기에 왜 파리공원을 세웠을까요? 기념하기 위해서. 양천구에 갑자기 왜 파리공원이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서로 그 수교를 맺어요. 한국, 프랑스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먼저 프랑스 파리의 한 시가지에다가 서울 광장이라는 이렇게 만들어요. 서울 광장. 그래서 그 불어로 얘기하면 서울 드 파리 뭐 이렇게 저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어라 그러는데 우리 이제 광장 하면은 뭐 팰리스 뭐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곳인데, 파라다이스까지는 아니고. 저기,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거기에 파리에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서울 광장을 만들어요. 광장이 지금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나서 더듬거렸는데 서커스예요, 서커스. 서커스에서 광장이, 서울 광장을 만들어요, 파리에. 그래서 그 답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파리를 상징하는 공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양천구. 양천구 양천구. 목동에. 그러니까 목동 하면은 우리가 그 뒤에 붙는 단어가 수식어가 목동 신시가지 그러죠. 예. 예, 거기에 이제 개발해갖고 새로 막 그 도시를 조성한 거거든요. 신시가지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 뭐랄까, 조금 의미가 사라졌지만, 대전에 이렇게 새롭게 바람을 일으킨 곳이, 시초가 둔산동. 어디예요? 둔산동. 그죠, 둔산이죠, 둔산동. 둔산 신시가지.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서울 목동에도 이제, 그 목동도 굉장히, 뭐랄까, 한 도시였는데, 거기를 갖다 새롭게 개발을 하는 거죠. 신시가지로. 응. 뭐 서울 그 수도권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제 그 신시가지로 많이 붙여지는데 양천구에 양천구 목동에 바로 거기를 목동 신시가지로 해서 새롭게 막 그 건물들이 들어서고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프랑스의 답례차 우리나라에서도 거기다가 파리 공원을 만들어요. 파리 공원에 가보면 실제로 그 에펠탑이 거기 있어요. 조그맣게 이제 축소해서 거기다 이렇게 놓은 거죠. 하여튼 프랑스를 상징하는 뭐그 에펠탑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천구에 있는 파리공원은 몇 번일까요? 82번. 82번. 그렇죠. 82번이에요. 82번.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겪고 공부하는데 번호가 기본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그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공부하는 건데 0번부터 0번서부터 99번. 그렇죠. 0번부터 99번이에요. 그래서 그게 100개인데, 그 0번부터 99번 중에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장소와 그 실제 번호가 딱 맞는 곳이 두 곳 있다고 했어요. 82번하고 82번. 응. 82번하고 82번하고, 46번. 예, 46번. 팔- 9번, 예, 9번째는 역시. 46번? 예, 사육신, 예, 사육신. 맞아요. 사육신. 그래서 46번, 사육신 공원이 있다고 그랬죠. 예, 예. 사육신 공원. 그래서, 이 동작구에 46번 사육신 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46번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양천구에 파리공원이 있어요. 82번. 네, 거기는 82번. 82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두 개는 번호하고 장소가 같은 곳이다. 그런 맞다. 게. 예, 예. 네, 그거 이제 몇 번 얘기 드렸었죠? 앞으로 공부하면서 또 나올 거예요. 또 그때마다 또 제가 잔소리 같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파리공원은 우리가, 한국과 프랑스가 서로 수교한 거 100주년 기념해서 세웠다는 거. 그래서 1900, 100주년. 지금 화면에 막 그 시간이 다 됐다 하는 게 저기 얼마 안 남았다 나오는데 제가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또 이제 나가봐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기 앞으로 들어오실 적에 저도 그렇고 시간을 좀 잘 이렇게 엄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오늘 여기까지 파리 공원까지 하고 다음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